네, 다시 한번 오늘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온라인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국 유학 방법에 대해서 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지성이고요. 현재 영국유학닷컴과 어플 패스웨이 대표로 있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문의 목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신문사의 목적은 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명의 목적은 저희 영국유학닷컴이 알고 있는 그 영국 유학에 대한 모든 정보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설명회를 주관하는 저의 목적은 저희가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국 유학을 가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학생분이 해주신 말을 제가 옮겨 적은 건데요. 이제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했더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됐더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맞는 거지 일반적이거나 맞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학생의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 대신 이걸 참고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유학 방법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단 참고는 하시되 이것이 내 이야기가 100% 맞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갈 때는 꼭 저희와 같이 영국 전문 뭐 카운슬러나 이런 상담팀에 문의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올바른 유학 방법을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왜 영국일까? 이런 건 빼도록 할게요. 일단 유학은 현실이니까 유학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코노믹스 앤 매니지먼트 전공이에요. 여기는 1년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9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기 캠브리지 대학교인데 이렇게 그룹이 좀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 보면 뭐 법학이라든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략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베테너리 메디슨, 그러니까 수의학 같은 경우에는 1년 학비가 7,900만 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하죠. 그런데 이제 영국 대학이 다 이렇게 비싼 대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Complete University Guide에서 2017-18년 학비를 조사를 한 건데 가장 저렴한 학교 중에 이제 뭐 썬더랜드 대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1년 학비가 1,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기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뭐 셰필드 대학이나 뉴카슬 대학이나 맨체스터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는데 이런 이런 학교들의 경제학과의 경우에는 대략 학비가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즈 대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학비가 자, 대략의 학비를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대학교들, 전공들, 그리고 영국의 명문대학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러셀 그룹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비견되는 영국의 러셀 그룹 대학교 같은 경우나, 뭐 세계 대학 순위 뭐 29위 하는 맨체스터 대학이나 이런 대학 보면 학비가 대략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영국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1년에 드는 비용은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학비는 2,200에서 한 3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숙사비와 나의 용돈, 뭐 생활비 이런 걸 다 모두 포함해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1년 비용을 대략 따질 때 영국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영국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면 대략 4천에서 4,500에서 5,5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유학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로 유학 비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대표적으로 맨 왼쪽에는 브라운 대학교, 미국 대학, 그리고 가운데 워릭 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암스테르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 대학 순위를 비슷한 순위를 제가 매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뭐 미국 대학교 어느 스위스 뭐 거기는 학비가 뭐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거긴 순위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적정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의 대학 세계 랭킹에서 대학교들을 가지고 한번 세 국가의 학비를 비교를 해보면 학비와 생활비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2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학비와 생활비 1년에. 브라운 대학교는 한 1억이 조금 넘어가고, 그리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서울대로 불리는 암스테르담 대학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학비가 차이가 나니까 내가 예산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예산과 내 목표 대학에 따라서 유학 국가를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학비가 저렴한 이제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을 보면 그 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가 않으니까 네덜란드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따로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가 다가오는 6월 16일, 6월 22일에는 또 트렌테 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학교 관계자분을 모시고 입학 보장 설명회도 하니까 이거 저희가 따로 추후에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영국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가? 저희가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 대학교는 잘 모르시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번 옥스퍼드 아니면 뭐 캠브리지 여기를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입학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의 통계 자료인데 어,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20명, 21명만 입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EU 국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명 지원하면 13명만 합격을 해요. 그리고 A레벨이 뭐냐면 이제 영국의 12, 13학년 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보는 시험 이름이 바로 A레벨인데 A스타, AA가 최소로 필요하고 하지만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전형적인 성적은 A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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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스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러셀 그룹입니다. 이제 러셀 그룹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 막 아이비리그 가야지 하는 것처럼 영국으로 유학 간다라고 하면 영국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러셀 그룹 대학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고 현재 24개의 대학이 이 러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 리스트에 있는 대학들이 바로 러셀 그룹이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어, 굵은색 글씨로 볼릭체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9개월의 대학 입학 예비 과정이 제공되는 학교들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캠브리지 대학교나 임페리얼 그리고 뭐 옥스퍼드 이 정도 빼고는 다 파운데이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월 우리나라 고등학교 뒷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9개월의 예비 과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대학들이 다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 글씨는 자체 파운데이션도 혹은 연계된 파운데이션 과정이 제공이 되는 곳들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전공에 따라서 뛰어난 대학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곳들 중에도 예를 들면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전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 러셀그룹 대학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러셀그룹에서는 그런 전공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으로 내가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전공을 보고 반드시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로 이제 커벤트리 대학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커벤트리 대학은 러셀그룹 대학 아니에요. 그리고 신생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좋은 전공 순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영국 전체 3위예요. 그리고 이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여기 투어리즘 이벤트 매니지먼트는 3위. 또 뭐 필름 프로덕션 포토그래피는 1등에서 4등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요즘 영국으로 이제 간호학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4위에 속하는 아주 좋은 전공 순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영국으로 유학 갈 때는 물론 대학 이름을 보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고 전공이 강한 대학교로 가는 것들이 추후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영국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저는 내신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국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만 가지고 영국 대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좋은 대학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좋은 대학교들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입학 지원자들이 많이 모여 막 지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받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가지고 영국 학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뭐 검정고시를 하고 영국의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영국에서 인정하는 다른 과정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차이가 뭐냐면 이게 영국과 한국의 학制를 저희가 비교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초, 중, 고가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 3년, 3년 해서 12년인데 반해서 영국은 6년, 5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13년이 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A레벨 이때 그러니까 식스폰 컬리지라고 하는 12, 13학년의 기간에 A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 입학 준비 과정을 하고 이때 시험 A레벨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교육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이 13학년의 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학년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다른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영국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때 A레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했다라고 해도 A레벨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성적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여기 GCSE라고 하는 11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목표 대학이 어떻게 되느냐, 목표 전공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영국 대학교를 바로 가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있을까? 뭐 외국 뭐 이런 곳들은 뭐 유학반 같은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AP를 한다든가 IB라는 거 하는데 좀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다른 교과과정 시험을 봅니다. 이런 게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영국대학교, 아주 명문대학교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국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재학을 하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A레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파운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좀 인기가 있는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하는 편입과정을 통해서 영국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대학교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목표 전공이 무엇이고, 내 희망 전공이 무엇이고, 내 목표 대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과정을 잘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A레벨인데 A레벨은 12, 13학년 과정이고 원래 영국은 이제 12학년까지만 마치면 사실은 정규 교육이 끝나요. 그리고 이때 A레벨을 한다. 그러니까 12학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친구는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학년 공부를 하고 영국 대학을 가는데 이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A레벨을 한 친구들의 90%는 대학교를 가요. 그리고 이건 과정이 2년이고 모든 전공,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나 꼭 옥스퍼드 갈 거예요. 나 꼭 캠브리지 가야 돼요. 나 꼭 스위스 치대 갈 거예요. 라고 하면 A레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과목은 우리나라는 고3 때 이제 9개 과목 정도를 하지만 어, 영국은 좀 달라요. 이렇게 많은 과목들은 GCSE 과정에서 11학년까지 다 끝나고 A레벨에서는 내가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의 기초 과목 3개, 많게는 5개까지만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은 학비가 A레벨이 좀 비싸요. 한 7, 8천 정도 하는데 2년 공부를 하니까 비용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유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A레벨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패스트 트랙 A레벨이라고 해서 2년의 A레벨 과정을 1년으로 줄여놓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난 꼭 A레벨을 통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것이 추천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12, 13학년을 함께 1년도 사실 아니죠. 9개월 과정으로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저희 지원자분들 보면 이제 요 뒤에 설명해드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예비과정 같은 경우에는 IELTS를 어떤 데는 4.5부터, 아니면 뭐 5.5, 아니면 6.0,
이렇게 IELTS가 있으면 되는데 패스트 트랙 A레벨을 하시는 학생분들은 대부분 IELTS가 6.0, 6.5에서 7.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의 A레벨을 그냥 1년으로 확 줄여서 해버릴 거야. 그냥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욕심만 갖고 부딪히기에는 이 과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패스트 트랙 A레벨이 맞는 분한테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이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2년의 A레벨 과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다음에 설명드릴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영국의 정규 교육 과정은 1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은 12년이니까 1년의 갭이 있으니까 이 12년의 초중고 교육 과정을 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외국인 특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한 1000개 되는데 1000개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 안 써봤으니까 나에게 어떤 맞는 것들을 하면 내가 특정 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 보장도 되고 또 입학 보장을 받으면서 다른 데 추가로 4개를 지원할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이제 학비 같은 경우에도 A레벨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2,200에서 한 3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비용도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 희망 전공과 목표 대학의 파운데이션이 맞다라고 하면 굳이 A레벨을 하는 것보다 파운데이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은 뭐냐면 편입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국은 대학교 1, 2, 3학년을 이어 1, 이어 2, 이어 3라고 하는데 외국 학생들을 위한 이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면 영국 특정 대학교에 그러니까 특정 대학교와 특정 학과 일부 전공만 현재는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경영계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파운데이션처럼 예비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당 대학교의 1학년 수업 플러스 영어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과 비용을 파운데이션보다 더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코벤트리 대학교의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꼭 가고 싶다. 예, 인터넷 이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1년 더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비용도 한 4천, 5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별로 이제 가장 이게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A-레벨, 패스트트랙 A-레벨, 그리고 파운데이션, 그리고 인터내셔널 이원 편입 과정이 있는데 이 기간과 비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레벨을 하겠다라고 하면 총 졸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는 3년이니까 대부분 A-레벨 2년을 하고 대학교를 3년 하니까 5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인터내셔널 이어원을 했다라고 하면 인터내셔널 이어원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졸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년 만에 영국의 굉장히 좋은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나에게 맞는 과정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자, 그래서 과정별로 좀 장단점을 따져보면 A-레벨은 모든 전공,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다.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포함한 모든 대학 다 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든다라는 것이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끝내고 영국의 거의 모든 대학, 거의 모든 전공을 다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대학, 여기서 말하는 일부 대학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말하는 거고 일부 전공은 지금은 의대도 갈 수 있으니까 수의대는 파운데이션이 있었다고 없어졌어요. 뭐 수의대, 치대 정도 빼고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과정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겠다, 뭐 임페리얼 가겠다라고 하면 A-레벨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의대 파운데이션도 있고 브라이튼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도 있고 유클란 그러니까 온캠퍼스 UK 노스 의대 파운데이션도 있지만 성공률은 A-레벨이 훨씬 높으니까 A-레벨을 저희가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자 이분은 우리 저희 학생분인데 A-레벨을 하고 이 친구분은 캠브리지 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캠브리지 옥스퍼드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과 같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파운데이션 혹은 인터내셔널 이어원 편입 과정을 통해서 뭐 랭킹 톱 10, 톱 20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나쁜 거야?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약간 편견을 버리시고 잘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캠퍼스 런던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진학했던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를 쭉 써놓은 거예요. 여기 세인트 앤드류스, 여기가 이제 왕세자의 대학교로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도 갔고, 뭐 더럼 대학교도 갔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대학들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트인데 경제학과로 간 학생인데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신 거예요. 경제학과로도 이코노믹스 앤 어카운팅으로 시티 대학교 굉장히 좋거든요. 3대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데 시티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 보면은 이렇게 시티 대학교, KCL, 그러니까 킹스 컬리지 런던, 로열 홀로웨이 이런 데를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으로도 러퍼로 대학교라고 여기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 들어갔고, 또 미디어 전공으로는 골드스미스, 킹스 컬리지 런던, 셰필드 이런 곳으로도 다 아주 훌륭하게 진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캠퍼스 런던에 있는 학생인데 제 사진을 뺄 걸 그랬네요. 네, 저랑 찍은 사진인데 이분도 파운데이션을 하고 브리스톨 대학교가 법학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저희가 선물 받았을 때도 파운데이션 문의가 제일 많았었고,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운데이션이 왜 좋냐? 그러면 우리나라 내신을 망쳤어요. 수능도 망쳤어. 그래도 이제 파운데이션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 이제 저희 학생들 입학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뭐 내신이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했어도 다 정말 다라고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했던 대학들에 진학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적어요. 우리나라 고3은 이제 9과목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파운데이션을 하면 딱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목 3개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영 가겠다. 그럼 경영 관련된 기초 과목 3개. 그러니까 수학, 경영, 뭐 경제 딱 요 3개만 하고 거기에 영어 해서 토탈 4과목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서울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중요한 것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시험 점수에서 위부터 자르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이 한반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 노력한 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카스라고 하는 유카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 어드미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영국 대학 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총 5개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나중에 미달된 학과에 또 재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총 6개까지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파운데이션은 내가 원하는 전공, 목표 대학 거기에 이제 조건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파운데이션에서 학과 성적 몇 점, 영어 점수 몇 점을 맞으면 당신은 무조건 우리 대학교에 입학입니다. 이렇게 입학 보장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A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입학 보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네,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의 입학 조건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요즘 인기가 많은 파운데이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전 참가자 사전 질문에서 UCL에 관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UCL은 UCL 대학교에 자체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UCL 가겠다라고 하면 UCL 자체 파운데이션 아니면 A레벨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를 입학하려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은 크게 딱 2가지를 보는 거예요. 학력 조건,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고 내신이 나쁘면 수능 성적으로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조건과 영어 조건 이 2개를 보는데 UCL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교 원점수 이거는 영문 성적표 뛰면 이제 몇십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약간 다른데 이건 점수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70% 이상 그리고 IELTS는 내가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어디는 5.5, 어디는 6.0, 어디는 7.5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체 입학 시험이 있고 인터뷰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UCL 파운데이션 갈 수 있고요. 또 맨체스터 대학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내신 4등급 이상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LSE 내가 LSE 가겠다
라고 하면 이제 LSE 파운데이션으로 잘 알려진 IFP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캠퍼스 런던에서 진행하는 IFP 같은 경우에는 백신 4등급 이상, 그리고 IELTS 5.5 이상 필요하고 자기소개서와 영어 수학 시험이 있고 인터뷰를 통과를 하면 이 파운데이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에서 20명 정도밖에 뽑지 않는 아주 특수한 파운데이션이고 LSE를 포함한 영국 최상위 대학교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일부 파운데이션은 내신을 안 보는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 상관없이 입학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단의 대학을 가는 파운데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신이 뭐 9등급이라 8등급이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내부 자료인데 입학할 수 있는 대학과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영국대학교에서 영국대학교에서 주로 미는 파운데이션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분이 지원자가 목표하는 전공과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파운데이션을 거기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전공 플러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나의 영어 점수는 어떻게 됐는지, 선호도는 어떻게 됐는지, 내가 9월에 입학할 수 있는지, 1월에 입학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11월에 입학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우리 학생분들을 위한 최선의 파운데이션 혹은 뭐 A레벨 이런 최선의 과정을 선택을 꼭 해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때 이제 과목을 뭘 공부를 하는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놓은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 계열로 가는 파운데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코노믹스 앤 파이낸스를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 비헤이비어 하고 수학하고 그리고 스킬스 포 비즈니스 이렇게 하나 둘 셋 영어까지 4과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엔지니어링 가겠다 그럼 영어하고 수학하고 피지컬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우리나라에서 고3을 보내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과목과 공부량, 그 과목에 대한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인서울 목표로 하시는 친구분들은 정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항상 느끼는 건데 영어를 잘하면 매우 유리해요. 대신에 영어를 못하면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 정도 수준, IELTS 파운데이션에 따라서 IELTS 4.5에서 대략 5.5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레벨은 이 정도의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영국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전공에 따라서 IELTS 6.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공은 6.5, 어떤 전공은 7.0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IELTS 6.5가 과연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아니 이건 서바이벌 잉글리시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수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대학 수업을 간신히 따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엔트리 리ኳ이먼트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해주신 것처럼 엔트리 리콰이먼트가 뭐 IELTS 5.5다라고 하면 5.5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5.5가 있으면 너는 정말 최소한 되는 거야. 너는. 하지만 영어를 훨씬 잘할수록 좋은 거죠. 파운데이션 오기 전에 어학연수를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맙네.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줘서. 네. 왜냐면 그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유학원이 얘기하면 네. 아유 또 저 돈 좀 뺏어 먹으려고 또 네. 저것도 네. 필요 없는 거 시키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어학연수는 학생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대학교 바로 오면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영국 대학교가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괴롭힌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부량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하죠. 안 하죠. 취업학교로 바뀌죠. 네. 우리는. 근데 영국은 그게 아예 반대라서 굉장히 바쁘니까 첫날부터 바쁘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이제 과제를 많이 내기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먼저 어학연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두면 과정도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배우는 과목이 교과목 3개랑 영어까지 해서 4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예를 들면 뭐
6.5 대학교 입학 기준을 이미 채웠어라고 하면 세 과목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실 것을 저희가 제발 당부를 드립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신다라고 하면. I asked lots of questions before I arrived here, so actually there's a lot of shock in the center. So I think you. And it was kind of sad, and I didn't know because I have like bunch of bags like when it was coming first time coming home, but I took the Uber. 자, 여기는 이 파운데이션은 이제 IELTS 5.0 있으면 되는 파운데이션인데 이 친구들은 제가 파운데이션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고등학교 내신 5등급이다. 내가 근데 희망 전공이 미술사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 파운데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온캠퍼스 맞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 친구는 현재 이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미술사 전공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아마 취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내신 2등급이다. 당연히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뉴튼 A레벨이라고 하는 의대 약간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서 공부를 해서 A스타를 받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이스트 앵글리아 의대에서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보민 이 학생은 캠브리지 대학교로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A레벨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레벨 진짜 많은데 지금 이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이제 뉴튼 A레벨이라고 해서 최근 6년간 의대 입학 비율이 99%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과 목표에 맞는 A레벨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내가 3등급이다. 내 목표 의대다. 근데 난 파운데이션 했으면 좋겠다. 2년 동안 A레벨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는데 하기 싫다. 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UK 노스 의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대 파운데이션을 특이하게 9월에 하거나 아니면 1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월에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6월에 끝나서 9월에 의대를 가는 거고 1월에 시작하면 8월에 끝나서 다시 9월에 의대를 들어갑니다. 영국 의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이제 A레벨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의대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다행히 아주 좋은 분기가 있어서 우리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1살이고 한국 나이로 이라고 하고 저는 유클란 MBBS 파운데이션 코스를 거치고 이번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내신 성적 그렇게 높지 않고요. 3등급? 내신 3등급? 네, 3등급.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3등급?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어학연 수를 하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파운데이션을 시작한 거죠. 네. 영국으로 의대를 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공부 못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진짜 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1등급, 2등급 진짜 막 학교에서 막 진짜 한국에서 의대 가기 직전인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했는데 못하겠냐? 약간 약간의 그런- 겸손이야? 아니 겸손이 아니라 진짜 저희 부모님 항상 그러세요. 너가 했으면 다른 사람 다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 조금 못해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공부도 한국 공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어학연수 와서 여기 정말 나랑 괜찮다 하면은 한번 파운데이션 코스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도전하세요. 아주 좋은 말이다. 고마워요.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이뤘는데 대신해줘서 고맙네. 자, 저렇게 의대도 갈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목표 대학이 킹스 칼리지 런던이다. 희망 전공은 경영학이다.
라고 하면, 네, 제일 좋은 건 킹스 컬리지 자체 파운데이션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킹스 컬리지 자체 파운데이션은, 대학 부설 파운데이션은 입학 기준이 좀 높은데, 여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 이렇게 내신 5등 좀 낮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온캠퍼스 런던 파운데이션 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대학 자체 파운데이션 이외에 가장 많은 학생을 킹스 컬리지로 보내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내신이 낮아요. 경영학 가고 싶어. 근데 비용이 걱정이야. 이런 분들은 내가 꼭 런던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LSEU에서는 파운데이션이 있고, 이런 파운데이션을 하면 이제 비용도 적고, 여기는 대학교로 들어갈 때도 장학금도 많이 주거든요. 이런 파운데이션 하거나, 아니면 온캠퍼스 UK 노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서서 설명드린 온캠퍼스 UK 런던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의 똑같은 버전인데, 이게 이제 프레스턴이라고 만체스터 위에서 있는 그 도시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가 비용이 엄청 쌉니다. 특히 생활비, 기숙사비가 무지무지 싸기 때문에 내가 파운데이션 때 조금 비용을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썬더랜드라고 이제 저 위쪽 이제 뉴카슬 쪽 있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파운데이션도 학부학비도 다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내가 LSE 가고 싶다. 내신 2등급이다. 국제관계학이다. 라고 하면, 네, 파운데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IFP를 선택을 하면 되죠. 이 친구분은 이제 대만 학생이었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LSE 5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예요.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아직 IFP 통해서 LSE 간 친구가 없어요. 아쉽게도. 뭐 킹스 컬러지나 다른 학교들은 같지만 충분히 LSE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LSE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 유튜브 나중에 저희가 신청해주신 이메일로 이런 유튜브 링크 따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다. 기계공학을 하고 싶다. 최대한 빨리 졸업하고 싶다. 왜냐면 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이제 편입 보장 과정,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이어 1이라고 하는 편입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코벤트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영국 전체 가디언 랭킹으로 보면 영국 전체 3위가 되는 굉장히 좋은 명문 대학이니까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이어 1을 하고 학사를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뭐 나중에 이름값 있는 곳 가고 싶다라고 하면 석사를 이제 맨체스터나 셰필드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고 싶다. 나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이 4등급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사실은 편입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 선택지가 또 나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대학교, 코멘트리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내신 4등급인데 스포츠 매니지먼트고 목표 대학은 없는데 최대한 좋은 데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만 또 다른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해서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인기 많은 뭐 러스버로 대학교라든가 요즘 또 약간 뜨고 있는 바스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MMU, 뭐 커벤트리, 또 어디 있을까? 리버풀 존 모어스 이런 데까지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의가 들어와서 일부러 더 준비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영국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 판권, 교육 커리큘럼을 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센터에서 공부를 하는 파운데이션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 저희 유학원에 문의를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하셔서 이분은 사실은 그 과정을 그만두고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영국 파운데이션, 한국에서 파운데이션 하는 이유는 한국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이제 좀 적게 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대신에 교육과정 학비는 되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이걸 선택하셨지만 이분은 좀 아쉬운 케이스죠. 그래서 왜 파운데이션을 영국에서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면 이제 파운데이션은 단순하게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슨 기숙학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에서 본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파운데이션을 영국에서 하면서 적응을 잘하고 그다음에 바로 본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거니까 네,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학생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학생은 저희 유튜브에도 있는 학생인데, 제가 너무 늙었네요. 네. 그런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녔었고, 그 후에 취업도 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 잘 하다가, 나는 국제관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그만두고 지금 영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고, 올 9월에 이제 영국 대학교 입학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유명해요, 사실. 이 스포츠 사이언스 관련해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학생은 뭐, 미디어 언론사랑 막 인터뷰도 몇 번 했고 하는 분인데,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프로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이제 엘리트 축구 선수였는데, 이제 광운대학교에 다니다가,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는데, 유학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스털링 대학으로 가서, 현재 스털링 대학교에서, 그 스콜랜드 리그에서, 선수도 데뷔했고, 거기에 스털링 대학교에 있는 여자 축구팀을 코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선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학생 케이스를 넣은 거고, 옆에 있는 이분 학생분은 엑스터 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이어원을 하고, 그다음에 셰필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학생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를 러퍼로 대학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을 러퍼로에서 졸업을 하고 피파 U20였나? 거기 조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내신이 많이 낮았어요. 정말 많이 낮았어. 제가 내신 몇 점인지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신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파운데이션 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러퍼러, 뱅거, 또 어디더라? 대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다 장학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현재 벵거 대학교에서 스포츠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검정고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두 학생 다 검정고시, 진아도 검정고시던가?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1학기까지인가 아마 다녔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검정고시를 가지고 영국 파운데이션을 했고, 영국 파운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UEA라는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아도 검정고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영국 대학교에 국제개발학, 환경학 그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현재 석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약학, 한양대학교를 2학년인가까지 다녔나? 국내 대학교를 다니고, 난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저쪽, 엑스터 쪽에 있는 곳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정착한 케이스고, 또, 이 학생은 이제 맨체스터에서 아트 파운데이션을 하고, 현재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 3D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솔비 학생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파운데이션하고 엑소 대학교에서 바이오사이언스를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가 뭐야 한국말로 그걸 공부를 하고 현재 이제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그리고 이분은 인터내셔널 이어원을 하고, 그러니까 편입 과정을 하고 뉴카슬 대학교의 경영학 마케팅 전공으로 지금 입학을 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케이스별로 다 입학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 혜원 학생은 여기 있는데, 작년에 이럴 때가 있었네요. 네, 우리 혜원 학생은 고등학교 나오고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대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가서 이제 더럼대학교 파운데이션을 하고 현재 더럼대학교에 재학 중인 더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이제 유튜브 저희 영국영학.com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내가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저희 쪽에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원에 대한 나쁜 생각이 많으신데 그래도 좋은 유학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희 쪽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비가 있어요. 이제 이건 유학원마다 약간 다른데 과정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학교에서는 돈을 받고 어떤 학교는 무료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국 대표사무소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다 무료 수속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자 대행 같은 것까지 그러니까 과정을 수속했을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저희가 다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뭐 비용 안 받고 하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뭐 얼마를 저희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이제 파운데이션 A레벨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딱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노란색으로 표기한 여권 4번이 필요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 그리고 IELTS 성적표가 필요한데 IELTS는 지원할 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일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곳에서는 에세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게 하기도 하고 인터뷰나 입학 시험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A레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시험 같은 걸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앞선에 그 의대를 간 친구하고 캠브리지 대학교 간 친구가 했던 그 뉴튼 A레벨 같은 경우에는 학비의 50%까지 최대 50%까지 장학금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영어 성적까지 정말 모든 거 다 준비를 하고 다 서류가 마련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최소 지원 서류만 가지고 필수 지원 서류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출을 해서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유학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것이 이제 컨디셔널 오퍼, 그러니까 이 조건부 입학 허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최소 필요 서류만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하면 이거를 보고 당신은 합격 대신에 이런 컨디션 이런 조건이 붙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 입학 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는 대부분 IELTS를 몇 점까지 받아오세요. 아트인 경우에는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인터뷰나 시험이 있는 곳은 당신은 인터뷰와 시험을 합격하면 합격이에요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고 이런 조건을 다 맞추면 조건이 없어진 unconditional offer, 그러니까 무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걸 가지고 비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자 신청 같은 거 다 해서 영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대학교 오퍼인데 여기 보시면 컨디셔널 오퍼라고 써 있죠. 이제 코멘트리 대학인데 컨디셔널 오퍼. 이 학생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학생의 조건은 뭐냐면 당신은 대학교 합격입니다. 대신에 IELTS 6.0 이상을 맞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과정에서 each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 과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을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조건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국은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A레벨도 그렇고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올 9월에 하는 파운데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4번, 지원서, 영문 성적표만 가지고 이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영국 가기 2개월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비자를 준비하고 기숙사 신청하고 돈 내고 보험 내고 하고 9월에 가서 과정을 시작하고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하면 다음해 6월에 끝나서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9월을 놓쳤다라고 하면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끝나고 9월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고3이에요. 지금 고3이면 내가 대학교를 좀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년 1월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을 하면 내년 1월, 8월까지 해서 9월에 대학교 입학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빨리 가지 않고요. 왜냐면 우리는 영어 준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앞선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학연수 같은 걸 가요. 어학연수 갔다가 돌아와서 영어 실력을 쌓고 9월부터 파운데이션 시작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정을 언제 지원하느냐? 이제 고3의 경우입니다. 고3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은 그 파운데이션이 시작하기 1년 전 정도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원할 때 이제 성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이 끝나고 고3 1학기까지 성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성적 갖고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수능을 다 보고 수능 점수로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국 유학 갈 때 중요한 것,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냥 어학연수 먼저 그냥 가볼래요. 그 다음에 영국 대학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과정이 시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연수를 잘못해서 이 과정이 시작하는 그 기간에 준비하지 못하게 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이 뒷부분이 다 어그러져서 그 다음에 과정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적인 로스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연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 이 전공으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은 어딘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그 역순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무조건 전공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이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학원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모든 과정은 다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교육 과정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영국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지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비자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영국 유학을 할 때는 유학원을 끼고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좋은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유학협회에서 이제 17대, 18대 이렇게 부회장 했었는데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유학 피해 사례 접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그러면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꼭 말씀드리자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학하는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뭐니 해도 돈이죠. 돈, 머니. 유학원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학원에서 돈을 받는 건 해당 유학원의 수속료라든가 아니면 수속 보증금. 그러니까 저희도 무료 수속을 하지만 수속 보증금 30만 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환불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학원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비, 대학교 학비 아니면 대학교 기숙사비 이런 것들을 유학원으로 넣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해외에 이렇게 큰 돈 보내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가 보내면 우리는 많이 보내니까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수수료도 저희가 하는 게 더 싸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유학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해 전에 유학사고 났던 것이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지금 영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유학원 업체 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전트 계약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데 학교랑 거기에도 돈을 저희가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유학원이 받았다라고 하면 정말 순수하게 진짜 착한 의미로 그분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송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 그러니까 돈을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원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유학원에 문제가 너무 많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약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관을 안 쓰면 유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학원 자체 약관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 자체 약관보다는 공정위 약관이 훨씬 더 촘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약관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아예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학원을 선택하시더라도 이거 쓰자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유학원들이 이거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고양이가 자기 목에 이거 방울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나쁜 짓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려고 하는 유학원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유학회를 안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절대 유학원으로 보내니까 학비, 기숙사비 이런 것들을 절대 유학원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유학 절차 대행 표준 약관을 꼭 쓰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피해를 보실 일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피해를 보실 확률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야. 네, 그리고 네, 다음은 뭐 저희 영문학.com 자랑이니까 이거 좀 넘어갈게요. 프리미엄 에이전시 레벨. 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영문학.com으로 언제든지 상담 문의하세요. 지금은 방문 상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상담 걱정 많으신데 저희가 방문 상담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온라인 상담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상담하는 페이지도 있으니까 뭐 댁에서 아니면 편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담 다 가능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담은 저희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 카카오톡에서 영국유학이라고 치면 이렇게 영국유학.com 저희가 1990년도에 생겼으니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카톡 상담 같은 것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영국유학.com 유튜브에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학 그러면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학생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가능한 학생 인터뷰 위주로 아니면 과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영국유학.com 유튜브도 좀 잘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유카스 입시 방법. 그러니까 유카스 입시 방법, 유카스를 통해서 영국 명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카스는, 그러니까 영국 대학교 지원 서비스 그 시스템이고, 여기에서 지원서를 하나를 써서 이 지원서를 가지고 총 5개 대학을, 클리어링까지 포함하면 총 6개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원 방법은 5개 대학을 처음에 지원을 하는데, 2개 가고 싶은 거, 좀 안전한 거, 여기는 완전 안전한 거,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나눠야 돼요. 난 다 초면문대야 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지원하는 시기는 의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의대치대 수의대는 10월 15일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9월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은 1월 15일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월 15일에 지원 마감이 되는 일부 전공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대학교의 경영학과 아니면 KCL, 킹스 컬리지 런던의 경영학과 쪽은 1월 15일에 마감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그때 지원을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 같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6월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지원하는 것이 좋으니까 유카스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월 15일 이전에 모든 것들을 마치고 서브밋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이거 유카스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저희 쪽으로 문의를 개별로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영국유학.com은 유카스의 한국 그 공식 에이전시, 접수처예요. 공식 지원처.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유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어디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수동료가 붙습니다. 유카스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 그리고 캠브리지 가겠다라고 하면 비용이 좀 달라지니까 이건 개별 문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목표는 크지만 UCL 경제학과를 희망한다 가능성이 있다면 네, 가능합니다. 지금 내신이 3.2면 UCL 자체 파운데이션 입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UCL 자체 파운데이션 하려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쪽으로 개별 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한테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UCL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UCL 파운데이션 아니면 A레벨을 해야 되는데 UCL 파운데이션 아니면 큐메리 파운데이션 아니면 소아스 파운데이션 요거를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파운데이션 잘하고 가실 수 있으니까 목표를 크게 갖고 목표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제한 있어요. 네. 어떤 곳은, 그러니까 A레벨은 사실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A레벨은 만 19세가 넘으면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파운데이션마다 다른데, 어떤 파운데이션들은 나이 제한은 거의 없는 곳도 있거든요. 아까 사진 중에 어떤 분은 75년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6. 그분이 44, 5 그때 파운데이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쪽으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입학 가능한 파운데이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리 대학교 학비는 전공에 따라 다른데 스포츠 경영이군요. 스포츠 경영의 경우에는 대략 2천만 원 초반대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순위 우리가 이제 보는 순위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영국 사실은 영국 순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문은 네, 코벤트리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벤트리 대학교 스포츠 경영의 석사의 경우에는 스포츠 경영 석사의 세계 대학 랭킹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대학교예요. 그리고 네 도전하십시오. 코벤트리 대학교. 내신 성적 외에 공인 점수가 꼭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SAT, 그러니까 AP를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나 A레벨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AP 점수 뭐 예를 들면 뭐 AP 5개 점수가 있고 이 점수가 좋으면 영국 대학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SAT는 미국 수능이니까 필요 없어요. 럭퍼러를 갈 수 있는 학년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 럭퍼러 대학교는 여기 굉장한 영국 명문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질문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 이거는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취업하는 거는. 그러니까 럭퍼러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보여준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럭퍼러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피파 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유튜브에 있는 학생인데 대학교를 2학년인가 다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영국 3대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인 카스 비즈니스 스쿨, 그러니까 시드니 학교에 있어요. 여기 들어간 학생인데 이분 인터뷰 내용 제가 땄어요. 일부러 보시죠. 네, 그리고 약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었으면은 정말 가장 큰 꿈이라고 해서 대기업, 그래도 삼성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이 내 목표가 되겠지만 지금 런던에 왔고 더 안목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죠. 약간 그런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는 안목이 되게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삼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을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없어요. 보통 다 삼성보다는 약간 진짜 세계에서, 물론 삼성도 세계에서 놀지만 삼성보다 더 좋고 더 복지가 좋은 곳, 이런 곳을 다들 목표로 하고 있지 그런 곳에서 보통 노리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 인터뷰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저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분이나 뭐 뉴카슬 공부한 학생분한테 제가 물어보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두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은 명문 대학이 좋은 취업 자리를 담보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기회가 다르고 가능성이 다른 것 같다. 대신에 대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학비와 장학금, 외국인 학생 교사. 학비는 대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장학금은 많은데 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노리고 유학을 가겠다. 장학금에 기반해서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 기숙사. 외국인, 내국인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그런 차별 절대 없어요. 기숙사 많고 기숙사도 뭐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대신에 이제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요 세 개가 이제 영국은 제일 큰 도시인데 런던이 제일 비싸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물가가 비싸진 않으니까 네. 기숙사 문제는 괜찮습니다. 고졸 영국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 네, 고졸 영국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은 어떤 파운데이션에 가고 싶은 거에 따라 다르고 대략 내신 4등급, 5등급 정도면 굉장히 좋은 파운데이션 할 수 있고요. 내신이 뭐 8등급, 9등급 때도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 많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진학 가능한 대학교 학과. 캠브리지, 옥스퍼드 여기 빼고는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여기 빼고는 다 갈 수 있다. 학과도 극히 일부 전공, 치대, 뭐 수의대 빼고는 다 갈 수 있다. 검정고시 대학교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조건은 아닌 건 아니에요. 검정고시 하시고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라고 해서 뭐 영국 유학이 힘들다, 다르다 이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학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를 했으면 그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파운데이션을 하고 영국 대학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업의 난이도는 이거 사람마다 달라서 어떻게 레벨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공부 많이 해요. 왜냐면 대학교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없어요. 교양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만 3년을 빡빡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잘해야 돼요. 파운데이션 때 준비를 잘하고 대학교를 가면 그럼 공부 잘할 수 있는 거고, 다시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 우리 영국 가서 잘하는 친구들 보면 다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말 영어에 대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파운데이션 비용은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여건의 역할 포트폴리오, 이분은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트를 하시는 분 같은데, 유학원에서는, 자, 유학원에서 뭘 하냐? 뭐 다른 유학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것, 우리 유학생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A to Z. 그리고 영국 현지에 가셨을 때는 저희 런던 지사 있고, 그리고 저희 팀들이 다 계속 방문하니까 저희들이 졸업할 때까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려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등 필요한 서류는,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마 아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트 포트폴리오는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마다 달라요. 5개에서 15개 작품을 요구를 하고, 대신에 파운데이션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의 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미술 학원이나 입시 유학하는 곳에서 포트폴리오를 30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은 아트 유학을 가신다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본인 따라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CL은 한국 내신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나요? UCL 바로 못 갑니다. 파운데이션 혹은 A레벨 해야 되는데, 내신 1.9 후반, 수학사전 상향. 이 정도 성적이면 UCL 파운데이션 갈 수 있습니다. A레벨은 당연히 갈 수 있고. 3형 내신을 가신 중인가요?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마다 달라요.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파운데이션은 1, 2, 3학년을 다 봅니다. 다 보고, 국영수, 이거 아니요? 다 봐요, 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보는 거예요. 교내 장학금 외에 장학금 지원하는 단체라. 이건 어려운 것 같네요. 장학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장학금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어떤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장학금이고, 단체나 기관은 사실은 저희는 알 수 없고, 일부 저희 학생들 보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유학 장학금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렵네요. 저희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면 어떤 학생은 자기가 유학 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만들어서 발표를 한 학생도 계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유학원에 오셔서 같이 정말 다 터놓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 경우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학생분이라면 왜 유학을 가고 싶은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뭔지 진솔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보면 우리 학생들 이야기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설득, 한번 부모님 모시고 같이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시작하는 달이 각각 언제고, 파운데이션이랑 어학연 시작하면 언제고. 자, 파운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9월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월까지 2번이 생긴 거고, 대신에 요즘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9월에 시작하는, 6월에 시작하는 거, 9월에 시작하는 거, 11월에 시작하는 거, 1월에 시작하는 거, 2월에 시작하는 거, 3월에 시작하는 거, 이렇게 다 있는데, 시작하는 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텐시브 집중 과정이라고 그래서 6개월만 하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로 해서는 갈 수 있는 대학과 전공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9월 혹은 1월 이렇게 2번에 시작하는 파운데이션을 목표로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어학연수는 가면 좋은데 나의 영어 실력과 나의 목표, 이거에 따라서 또 가는 과정들을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른 학생 케이스인데, 어떤 학생, 지금 그 친구는 이제 1월에 시작하는 맨체스터 대학교 편입 과정을 하고 계신 학생인데, 그분은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 갔어.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 과정을 하면 안 돼, 어학연수 그 과정을 하면 안 되는데, 요 과정을 해서 거기서 3개월만 다니고 나머지 것들 다 그냥 버리고 한국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르니까, 이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 저희가 개별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가는 날을 정해놓고, 시점을 정해놓고 그 앞선에 어학연수를 어떻게 짤 것인지 나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과생이 당연하죠. 문과생 왜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은 문이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약대를 간다, 영국 약대를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이과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과를 다녔어도 영국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고 약사 할 수 있습니다.
약대 갈 수 있습니다. 문이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학도 보시면, 네,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고, 없습니다. 영국은 대학 갈 때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학업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필수 자격증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영어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슬라이드가 많아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막 그래서 말씀이 빨랐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지금 발표한 것들은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가 말이 빨라서 이해가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시간 시간 오늘은 여기서 그럼 설명회를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해주신 그 이메일하고 뭐 핸드폰 번호로 저희가 추가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정보라든가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다 무료 상담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또 네, 잘 준비해서 꼭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저희한테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 저희 쪽으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날 더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